나는 결코 오픈 AI를 해치려는 의도가 없었다. 나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온 모든 것을 사랑하며 오픈 AI를 다시 하나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3년 11월 챗GPT의 아버지인 일리아 수츠케버가 한 말입니다. 그는 왜 오픈 AI를 분열시켰어야만 했던 걸까요? 인류의 미래를 좌우할 기술로 불리는 인공지능 연구, 그 최전선인 오픈 AI에서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 발생합니다. 공동 창업자이자 CEO인 샘 올트먼의 이사회에 의한 전격 해고. 이 사건은 단순한 리더십 다툼이 아니었습니다. 일리아 수츠케버, 그는 오픈 AI의 기술적 방향을 주도하며 안전 정렬의 균형자 역할을 해왔죠. 그러나 그가 샘 올트먼 해임을 주도하며 AI가 너무 빨리 강력해지고 있으며 이것이 위험하다고 경고한 겁니다. 대체 오픈 AI 내부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이야기의 시작은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인류의 이익이 되는 AGI 개발이라는 비영리 사명을 위해 설립된 오픈 AI. 그 창업자 중 한 명인 일리아 수츠케버는 AI 대부 제프리 헨튼의 제자이자 구글 브레인 출신의 핵심 기술자였습니다. 그는 오픈 AI 초기부터 GPT-4까지의 기술적 방향을 주도하며 안전 정렬의 균형자 역할을 자처했죠. 하지만 막대한 AI 연구 비용과 치열한 시장 경쟁에 직면하며 오픈 AI는 독특한 거버넌스 구조를 채택하게 됩니다. 비영리법인 오픈 AI가 오픈 AI 글로벌 LLC라는 영리 자회사를 통제하는 구조를 가지게 되었고,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주요 투자자들의 참여로 그 영향력은 점차 확대되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다루는 비영리 이사회와 막대한 연구 비용과 시장 경쟁을 위해 빠른 상업화와 수익 창출을 중시하는 올트먼 중심의 영리사업부 사이에 근본적인 목표의 차이를 내포하게 되었습니다. 이 구조는 결국 언젠가는 피할 수 없는 거대한 충돌의 서막을 알리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일리아 수츠케버를 비롯한 이사회 내 안전 우선 진영은 챗GPT의 상업화가 충분한 안전성 검토 없이 서둘러 추진되었다고 우려합니다. 특히 올트먼이 중요한 정보들을 이사회에 숨겼고 안전성 프로세스에 대해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했다고 주장하며 그의 리더십 스타일이 독단적이고 불투명하다고 경고한 겁니다. 일리아를 비롯한 오픈 AI 이사회는 올트먼이 이러한 기술적 진보와 잠재적 위험성을 적절히 다루지 못했다고 판단했고, 인류에 대한 위협을 막기 위해 급진적인 해임 조치를 취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경고한 AI의 위험성은 단순한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딥러닝 모델은 종종 내부 작동 원리를 이해하기 어려운 블랙박스 구조로 왜 특정 결정을 내렸는지 완벽하게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불투명성은 의료, 금융, 국방 같은 영역에서 심각한 책임 공백을 만들 수 있죠. 그리고 AI는 이미 현실 세계에서 진실을 왜곡하는 도구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딥페이크와 조작된 음성으로 진행되는 금융 사기, 그리고 가짜뉴스 확산은 모두 AI의 힘을 빌려 정교하고 빠르게 퍼져나갑니다. 결국 무엇이 사실인가라는 근본적인 신뢰 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더 큰 문제는 이 강력한 기술에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이기도 합니다. 무료 모델과 오픈소스 도구만으로도 사이버 공격용 코드, 폭발물 제조같이 위험한 행위를 설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대규모 범죄 조직만 가능했던 게 이제 개인에게도 열려버린 것입니다. AI 기술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닐 겁니다. 그보단 그 기술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나쁜 것이죠. 우리가 두려워하는 터미네이터는 사실 우리 마음속에서 자라고 있었군요. 그러나 보이는 게 다가 아니죠. 인간의 인지와 판단 자체를 AI에 외주하게 되면서 위기 속에서 스스로 배우는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 이것이 사실 진짜 위험일 수 있습니다. 인간은 지금까지 슬기롭게 문제를 극복해왔습니다. 우리의 몸과 우리의 머리로 위기를 마주하며 집단 지성과 직접 학습으로 우리는 더 발전했습니다. 위기가 기회라는 말은 이런 역사에서 비롯되죠. 그러나 그것은 인간이 인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기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다른 무언가에게 우리의 판단을 맡기게 된다면 우리는 그 전처럼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만의 고유한 문제 해결 능력은 그때에도 견고하게 남아 있을까요? 우리 인간은 한번 크게 얻어맞아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런 고통은 필연적인 성장의 과정이었죠. 하지만 지금 우리는 그 고통을 AI에게 맡기려 하는 것은 아닐까요? 눈앞의 편리함에 취해 고통을 위탁해버린 것을 자랑하고 스스로 고민하는 자는 바보가 되며 우리의 판단을 서서히 잃어가고 있다는 것조차 잊어버리지는 않을까요? AI가 다 해결해줄 거라는 인간의 오만, 그것이 앞으로 우리가 마주한 가장 큰 위험은 아닐까요? 올트먼 해임의 혼란의 여파가 조금은 잊혀질 무렵 일리아 수츠케버는 2024년 5월
공식 사임 후 바로 한 달 뒤 세이프 슈퍼 인텔리전스 SSI라는 조직을 설립했습니다. 그의 목표는 단 하나, 안전한 초지능. SSI는 인류를 능가하는 안전한 초지능 개발에 전념하며 AI 안전 연구가 상업적 제품 개발에 밀려 뒷전으로 밀린 현실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칩니다. SSI는 안전성과 능력 향상을 동시에 추구하되 안전 대책이 항상 한 발 앞서도록 하여 평화롭게 확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비전을 발표합니다. 그는 자신이 과거에 오르던 산과는 다른 새로운 산을 발견했다고 비유하죠. 단순히 모델을 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술 패러다임을 탐구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모두가 속도 경쟁에 매달리는 와중에 SSI는 인류를 보존할 수 있는 AI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붙들고 조용한 안전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하나도 공개된 것이 없죠. AI의 아버지는 훌쩍 자라버린 아들들이 서로 경쟁하는 것을 보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물론 이 기업이 안전을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이 기업을 완전히 신뢰할 이유가 되지는 못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한때 SSI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모든 AI 스타트업들은 결국 그 이름과 반대되는 존재가 되더라며 기업의 불투명성을 지적합니다. 그러나 수측해버는 말합니다. 만약 그 AI들이 우리와 공존하기만 원한다면 그리 나쁜 결말은 아닐 것이다. 그의 발언은 인간과 AI의 공존 가능성을 상상하게 합니다. 이 거대한 전환점에서 우리 각자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건 사실 아주 당연한 상식에서 출발합니다. 단순히 AI를 사용하는 것을 넘어서 그 한계와 편향을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것, 기술에 대한 맹목적인 불신보다는 사람이 잘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고 이를 AI로 증폭할 방법을 고민하는 것, 이런 당연하고 상식적인 이야기가 언제부턴가 우리 주변에서 조금씩 사라지고 있지는 않은가요? 다가오는 시대에 우리는 상식과 인간다움을 다시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오픈 AI 사태는 현재 우리에게 이런 말을 전해줍니다. 혁신을 추구하는 기술 개발자와 안전을 관리하는 사회적 관리자가 서로의 역할을 존중하고 협력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메시지. 그것 없이는 기술 발전이 지속 가능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지속 가능한 AI 생태계는 기술의 사회적 영향력을 이해하고 고민하려는 우리의 계속되는 고민에서 탄생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미국을 앞지를 수 있는 건 AI와 조화를 이루는 사회를 먼저 보여주는 방식일지도 모릅니다. 인터넷이 탄생한 건 미국이지만 그 인터넷 위에서 e스포츠, K-팝, 웹툰 같은 온라인 콘텐츠로 세상을 놀라게 한 건 한국이었죠.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AI 위에서 멋진 문화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한국이 AI 시대에 성공하는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안전과 혁신의 균형은 그 첫 단추가 되겠죠. 과연 우리는 어떻게 안전과 성장의 균형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이제 시작됩니다.